shallow equal 이제 얕은 비교를 하는 함수입니다. 실습을 위해서 shallow equal을 설치해야 됩니다. yan add shallow equal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터미널 창에서 yan add shallow equal 해서 하시면 shallow equal 패키지를 갖고 오고 로드 모듈스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키지.json에 shallow equal 어떤 버전이 설치됐는지 이제 명시가 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요 소스 코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소스 코드는 뭐냐면 obj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객체 변수 name에 pa 이렇게 넣습니다. mylist는 array입니다. 1, 2, 3, obj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list1 여기는 1, 2, 3, obj. 자, mylist랑 list1이 내용은 똑같죠. 근데 서로 다른 변수로 재정의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mylist랑 list1을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예.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와 같이 됐을 때 재정이 됐기 때문에 둘은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콘솔 창에다가 두 값을 비교한 결과를 출력하려고 하면 펄스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값을 shallow equal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이 shallow equal은 그 안에 있는 내용 그냥 겉으로 딱 보고 그 내용이 같으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1, 2, 3, obj 여기도 보면 1, 2, 3, obj 같죠? 그래서 이와 같을 경우에는 true라고 해요. 이걸 출력해 보시면 true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list2를 만들었습니다. list2는 1, 2, 3의 name의 pa 이렇게 됐어요. 그럼 1, 2, 3까지는 똑같죠. 근데 obj 여기는 이거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값이 다르죠. 내용은 더 깊이 들어가면 같다라는 걸 알아요. obj까지 다 안에 있는 내용까지 다 들춰보면 알아요. 근데 shallow equal은 그 안에까지 다 내려가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보고 둘이 다르면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shallow라는 말이 여기서 붙은 거예요. 여기에서 딱 보고 둘이 정의되어 있는 값이 다르다? 그러면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 깊이 내려가서 그 내용을 속속들이 다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shallow, 얕다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list1과 list2 실제 내용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shallow equal로 비교하면 펄스가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여러분들이 실제 코딩을 하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구나 눈으로만 보면 나중에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3장 폴더에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shallow equal.js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만들겠습니다. 같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하고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src 폴더에 03 노드
shallow equal.js 하면 첫 번째 false. 예. mylist1와 list1. 예. 이거는 이제 equal 3개로 한 비교 연산을 했을 때 예.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shallow equal로 두 개를 비교하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층을 딱 내려갔을 때 그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shallow equal로 list 1과 list 2를 하니까 한층 더 내려가서 끝까지 확인하면 똑같다라는 걸 알 텐데 그냥 한 층만 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false가 나오고 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여기 아까 아마 이해가 좀 덜 되셨을 수도 있어요. should component update라는 함수는 뭘 하는 거냐면 두 개의 값을 받아요. 그 다음 property 값과 그 다음 state 값 이걸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뭐 구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구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보면 property 현재 property 값과 지금 받았던 property 값과 그 다음 변경된 property 값 그게 shallow equal을 통해서 같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층만 딱 보고 그 내용이 같은가 확인하는 겁니다. 같으면 참, 틀리면 거짓이에요. 첫 번째 층만 딱 봤는데 틀려. 그러면 이게 참이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층만 딱 봤는데 같아. 그러면 이거는 참이 되니까 요 앞에 not이 붙어 있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상태 같은 여기 this.state 현재 state입니다. next state 변경된 set state를 통해서 새롭게 바뀐 state입니다. 두 개의 state를 비교합니다. 그것도 shallow로 한 층만 딱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했는데 같으면 참, 다르면 거짓.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조건이 리턴이 반환하는 최종적으로 반환하는 값이 있죠. 요렇게 요게 이제 최종 이 리턴이 반환하는 true 또는 false 이렇게 그 논리값이 나올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프로퍼티가 변경됐거나 스테이트가 변경된 것이 확인되면 둘 중에 하나라도 변경된 것이 확인되면 true를 리턴합니다. 그러면 렌더링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 should component update라는 이 함수, 요 생명주기 함수가 true를 리턴하면 렌더링을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얘가 false를 리턴하면 렌더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앞에서 생명주기 함수 그 주기 그걸 나타낼 때 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 그림으로 다시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컴포넌트가 다 생성이 완료됐어요. 완료가 되고 나면 우리가 그 컴포넌트의 스테이트를 변경할 수 있죠. 뭘로? set state로 또는 force update로 변경할 수 있죠. 자, force update를 호출하면 무조건 리렌더링으로 갑니다. 이거는 볼 것도 없이 force update는 무조건 리렌더링 다시 그려 라고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force update는 가능하면 쓰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set state를 통해서 state 값을 변경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set state를 통해서 값을 변경하면 get derived state from probs가 돌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state, 새로운 state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낸 state를 should component update한테 줘요. 그러면 얘가 그걸 받아서 그 전 state랑 지금 새롭게 받은 state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다르면
true를 해서 렌더링을 다시 하게끔 하고, 같으면 false를 줘서 렌더링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클래스 컴포넌트 있죠. 지금 이제 퓨어 컴포넌트 말고 그 전에 클래스 컴포넌트, 퓨어 클래스 컴포넌트 말고 그 전 거. 그 전 거는 이 우리가 set state를 호출하면 무조건 should component update가 true를 리턴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작성이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pure component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true를 리턴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1층 비교, 첫 번째 층 비교를 쫙 해서 정말 둘이 같으면 false를 리턴해 버리고요. 그렇게 비교했는데 다르면 그때야 비로소 true를 리턴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스 코드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 봅시다. 이걸 실행시켜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소스 코드를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app.js에다가 지금 다 넣은 것 같아요. 따로 차일드 컴포넌트를 그냥 이 안에다 같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앱 컴포넌트가 있고요. 이 앱 컴포넌트는 퓨어 컴포넌트 아니죠. 근데 여기 보면 my 컴포넌트는 그냥 일반 클래스 컴포넌트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my pure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pure 컴포넌트로 만들었어요. pure 컴포넌트로 만들 때는 react.pure 컴포넌트 이렇게 여기서부터 확장시켜서 만들면 pure 컴포넌트가 만들어집니다. 일반 클래스 컴포넌트는 react.component를 가지고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my component와 my pure component 이 두 개를 자식 컴포넌트로서 앱 컴포넌트가 이용할 겁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면 뒤에 보면 이 앱 컴포넌트의 렌더링 함수에서 보면 div 태그 안에 my component라는 거랑 my pure component 두 개의 child component를 출력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my component는 클래스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컴포넌트고 my pure component는 pure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버튼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 버튼은 값을 변경하는 버튼입니다. 값 변경이라고 캡션이 있고요. 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는 핸들 클릭이라는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핸들 클릭은 어디 있느냐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자, 이 소스 코드를 미리 간단하게 설명을 살짝 하고 구현해서 돌려보고 그 결과 확인한 다음에 또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앱 컴포넌트는 보면 state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this.state 이 안에 변수는 버전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0 하나 있어요. 자, 그 외에도 우리가 state 말고도 외부에 변수가 하나 더 있네요. list value라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state 변수는 아니에요. 이건 이 앱이라는 클래스 내에서 그냥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list value는 보니까 array네요. array인데 객체에 대한 array입니다. 그 객체는 이름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객체군요. 자, 그 다음에 핸들 클릭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바인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보면 앱 클래스에는 state가 정의가 되어 있다. state에는 버전이 하나 있다. 근데 state가 아닌 변수로 list value라는 변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핸들 클릭 함수를 볼게요.
버튼이 클릭됐을 때 뭘 하고 있냐면 그냥 지역 변수 리스트 밸류 그 내용을 바꾸고 있어요. 저스틴이라고 바꾸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set state를 호출해 주고 있어요. set state를 통해서 버전을 0에서 1로 바꾸고 있습니다. 버튼이 클릭됐을 때. 그 다음에 set timeout을 통해서 1초 후에 그 지역 변수의 값을 바꿔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set timeout을 통해서 2초 후에 그 지역 변수 리스트 밸류를 바꿔주면서 또 스테이트 값도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버튼이 클릭될 때 하는 일을 잘 보세요. 버튼이 클릭되면 지역 변수 변경, 스테이트 변경. 그 다음에 1초 후에 지역 변수만 변경. 2초 후에 지역 변수와 스테이트 변경. 그러니까 지역 변수 변경은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총 3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조건 한 번, 그 다음에 1초 후에 한 번, 2초 후에 한 번. 상태 변경은 몇 번 하고 있나요? 2번 하고 있죠. 처음 들어가자마자 상태 변경 한 번, 2초 후에 상태 변경 한 번. 1초 후에는 상태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상태가 바뀌었을 때 상태가 바뀌면 지금 앱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래스 컴포넌트잖아요. 앱 컴포넌트는 퓨어 컴포넌트 아니죠. 퓨어 컴포넌트는 여기서 딱 하나죠. 뭐예요? my 퓨어 컴포넌트만 퓨어 컴포넌트예요. 자, 그러면 지금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핸들 클릭이 돌고 핸들 클릭에서 set state를 통해서 상태를 바꾸면 이 앱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래스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리렌더링을 해요. 그러면 이 리렌더링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요 렌더 함수, 즉 이 부분을 다시 한다는 얘기죠. 하면서 my 컴포넌트랑 my pure 컴포넌트를 다시 그려주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 보면 my 컴포넌트하고 my pure 컴포넌트한테 프로퍼티로 리스트 밸류를 전달해 주고 있죠. 그럼 이 리스트 밸류를 전달을 해주면 그러면 my 컴포넌트랑 my pure 컴포넌트는 자기가 다시 그릴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my pure 컴포넌트랑 my 컴포넌트랑 my pure 컴포넌트 안에를 보게 되면 컴포넌트 did update라는 함수가 있죠. 그러면 이 컴포넌트 did update라는 이 함수는 얘가 다시 호출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얘가 호출이 되는 거는 뭐에 의해서 판단이 되냐면 should component update. 아까 여기 보면 should component update 있죠.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게 true면 렌더링을 하면서 component did update까지 가지만 should component update가 false면 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얘를 하느냐 마느냐는 my 컴포넌트에 있는 my pure 컴포넌트에 있는 should component update가 뭐라고 해주느냐에 따라서 쟤를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my 컴포넌트 새로 고침과 my pure 컴포넌트 새로 고침이 화면상에 그 콘솔 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면 이 값의 변경이 should component update에게 뭐를 리턴하게끔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js. 자, 이거는 그냥 app.js에다가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로 child component 파일을 따로 만들지 않고 이 app.js 파일 안에 child component도 같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child component, my component, child component, my pure component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부모 컴포넌트 앱. 그래서 여기에서는 pure 컴포넌트로 만든 건 my pure 컴포넌트 하나밖에 없어요. 자, 얘를 한번 화면상에 내보내 보겠습니다. 스타트.
그러면 이제 콘솔 창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개발자 도구에서 콘솔 창 열어보면 처음에는 이 콘솔 창에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값 변경이라는 버튼 하나 있죠. 자, 값 변경이라는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My Component 새로 고침이라고 나오고 잠시 후에 My Component 새로 고침이 한 번 더 나오죠. 자, 그러면 이 My Component 새로 고침 이제 쪽으로 가서요. 여기서 볼까요? 이제 값 변경을 클릭했습니다. My Component 여기서 지금 처음에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됐죠. 왜? Component did update는 그 값이 바뀌었을 때 때만 스테이트에 있는 값이 바뀌었을 때만 얘가 호출이 됩니다. 그 전에는 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클릭이 됐고 버튼이 클릭이 되니까 이제 리스트 밸류를 지역 변수 값을 바꿔주고 있죠. 이걸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1초 후에 지역 변수 값을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2초 후에 지역 변수와 스테이트 값을 바꿔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렌더링을, 이 앱 컴포넌트의 렌더링은 언제 다시 하게 되나요? 이때와 이때 두 번입니다. 지역 변수가 바뀔 때는 이 리렌더링이 안 됩니다. 스테이트가 바뀔 때만 리렌더링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셋 스테이트를 통해서 스테이트 값을 바꾸게 되면 should component update가 true를 리턴해서 리렌더링을 하게끔 한다고.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앱 컴포넌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앱 컴포넌트에서 set state를 했죠. 그래서 앱 컴포넌트 그 렌더를 다시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다시 호출이 되니까 my 컴포넌트랑 my pure 컴포넌트를 다시 그려라 하겠죠. 예, 다시 그려줘요. 근데 여기서 보면 this list value라는 거를 넘겨주죠. 근데 this list value 넘겨줬어요. 그래서 this list value를 my 컴포넌트랑 my pure 컴포넌트가 넘겨줬어요. 넘겨주니까 my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퍼티를 받으면 무조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봐요. 새로 받으면 무조건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컴포넌트 업데이트를 무조건 수행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이 나온 거예요. 근데 my pure 컴포넌트는 그 전 거와 이전 것을 비교해서 내용이 같으면 같지 않다. 내용이 같으면 같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 업데이트를 다시 수행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렌더링 다시 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my pure 컴포넌트 새로 고침이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my 컴포넌트 새로 고침만 2번 나오고 있죠. 눌렀을 때 그렇죠. 처음에 바로 그 다음에 2초 후에 my 컴포넌트 새로 고침.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 보면 지역 변수 리스트 밸류를 주지 말고 스테이트 값, 버전 값을 한번 줘볼게요. this state 버전 이렇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을 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값 변경을 눌러볼게요. my component 새로 고침, my pure component 새로 고침. 이번에는 my pure component 새로 고침까지 다 나오죠. 왜요? 지금 이 버전, 지금 보면 set state를 통해서 이게 바뀌고 있죠. 여기 있죠. 여기. 0에서 1로, 1에서 2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얘가 my pure component 같은 경우에도 프로퍼티가 바뀌니까 바뀌었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보면 set state에서 1이 아니라 0으로 했다고 쳐볼게요. 0으로 하면 초기 값이 0이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아니고요. 여기 보면 state의 초기 값이 버전이 0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다시 0을 넣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안 바뀐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2로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죠. 자,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값 변경. my component는 나오지만 처음에 이제 2번 나오지만 my pure component는 한 번만 나오죠. 왜 my pure component는 한 번만 나오게요? 여기 보면 2초 후에 set state에서 실제 값이 바뀌고 1초가 아니라 바로 들어가자마자 변경하는 set state에서는 실제 내용을 바꾸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2초 후에 일어나는 거기에서만 my pure component가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실행을 해보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